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광선보 인사에서는 신임 규슈 총합장에 요시하라 지카라가 취임하고 방면 부인부장과 방면 청년부장 등도 교체되었다. 요시하라 씨는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지금까지 제2 도쿄 본부 부본부장과 다마가와권 권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세이쿄 신문사에서 업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직장의 기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요시하라 씨는 날마다 이른 아침에도 또 점심시간에도 세이쿄 신문이 무사고로 배달될 수 있도록 촌음을 아껴 진지하게 창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고 온 힘을 다해 도전하는 성실한 리더입니다. 도쿄에서는 요시하라 씨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요청했지만 대교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요시하라 씨를 발탁했습니다. 지금 규슈에는 현장에서 땀투성이가 되어 착실하고 열심히 회원 여러분 속으로 파고 들어가 활동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주목받으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부는 자신이 갈채를 받기보다는 오로지 동지를 지키고 격려하는 일만 생각하고 묵묵히 일해야 합니다. 리더는 단결의 요체이다. 그리고 단결은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가라는 신뢰와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규슈 총합장에서 물러나는 사메지마 겐지에게 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신심에는 영웅주의도 자기 도취도 필요 없습니다. 간부에게 내가라는 자기조심적인 마음이 있으면 신심의 궤도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회원에게 폐를 끼치게 되고 광선유포의 조직을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마의 작용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신심의 원점으로 돌아가 한 사람의 병사라는 결의로 진정한 불도 수행에 면려하기 바랍니다. 이번이 신심의 궤도를 수정할 기회입니다. 자신은 흑투성이가 되고 어떤 굴욕을 맛보더라도 부처의 사자인 학회원을 반드시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일념과 행동이 간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체면치레나 허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결의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심을 단련하겠다는 각오로 조직을 누비면서 노고하고 또 노고하여 인간혁명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시니치는 요시하라 지카라를 바라보았다. 요시하라 씨는 어디까지나 모든 회원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야말로 사람들과 끈끈한 유대를 맺는 힘이 됩니다. 요시하라는 1957년 12월 결핵에 걸려 집에서 요양하던 대학 4학년 때 입회했다. 입회는 했지만 열심히 신심에 힘쓸 마음이 없던 요시하라를 남자부 반장이 매일같이 찾아와 근행을 지도하고 격려했다. 반장의 그 노력에 힘입어 신심으로 일어선 요시하라는 마침내 병을 이겨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건축용 철물을 판매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또 제일선 조직의 리더인 남자부 분대장이 되었다. 그때 요시하라는 이렇게 서원했다. 반장이 날마다 찾아와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신심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집을 찾아와 준 횟수에 비례하여 신심을 배우게 되었고 더욱 깊게 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할 차례이다. 격려의 연세가 많은 인재를 낳는다. 처음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요시아라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을 마치면 그대로 학회 활동을 하러 가자. 회합이 없는 날은 불법 대화를 하고 개인 지도를 하러 가자. 이때는 아직 종적 조직 체계인 때였으므로 부원들은 도쿄 도내는 물론 인근 현해까지 흩어져 있었다. 취업은 했지만 월급이 결코 많지는 않았다. 생활비를 아껴 교통비를 마련하고 부원의 집을 한 집 한 집 방문했다. 요시하라가 시니치에게 처음으로 개인 지도를 받은 때는 입회하고 2년 뒤인 1959년 12월이었다. 그 당시 요시하라는 남자부 반장이었다. 하지만
신심이 타성에 흘러 학회 활동에 의욕을 잃고 일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학회 본부를 찾아가 신이치를 만났다. 그 무렵 신이치는 학회에서 오직 한 사람뿐인 총무로서 이 사장을 보필하고 실질적으로는 학회 전체를 지휘하면서 동지를 격려하러 바쁘게 뛰어다녔다. 그런 야마모토 총무의 시간을 뺏는다면 송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신심이 헛바퀴를 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이치는 확신을 담아 이렇게 말했다. 제목입니다. 제목을 부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기원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다시 나를 찾아오십시오. 간결한 지도였지만 요시아라는 따뜻함을 느끼고 용기가 불끈 솟아올랐다. 요시아라는 이 지도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원품의 법성은 범천, 제석 등으로 나타나고 어서 997쪽라고 말씀하셨다. 남묘 호링개표라고 제목을 끝까지 부르면 자신의 몸에 원품의 법성이 엄연히 빛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신의 경애가 확립된다. 그리고 자신과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범천, 제석의 작용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창조에 힘쓰는 사람은 강하다. 지금 우리는 범부입니다. 범부이지만 일단 제목의 공력을 받으면 부처의 모습이 됩니다. 라는 말은 은사도다 조세이의 혼의 외침이다. 요시하라는 1962년 본부 직원이 되었다. 그 뒤로 신이치는 요시하라가 인재로 대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줄곧 지켜보았다. 신이치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안타깝게도 간부가 되어 미래를 촉망받으면서도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심을 달성하려고 학교를 이용하는 인간도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 경향이란 불법이 설하는 생명의 인과 입법과 명예의 조람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음지에서 노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요령을 피우며 약삭빠르게 굴려고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태도가 불법의 세계에서 통용될 리가 없다. 속임수를 쓰면 언젠가 반드시 들통이 나기 마련이다. 한편 광포를 바라며 행동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일한다. 신예치는 요시하라의 신심과 성실함에 기대를 걸고 규슈 총합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신예치는 규슈 대표가 모인 협의회 때 흰 봉투에서 사무용지 한 장을 꺼냈다. 규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규슈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작사하고 여러 번 퇴고한 노래입니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가사를 소개했다. 1. 광선에 우리는 선다. 불의 나라 건하의 스크럼은 이제야말로 불타오른다. 끝없이 대교슈의 깃발 드높다. 이 땀으로 구축한 나와 그대의 이 성을 법화로 장식하자. 이 노래와 선구 규슈 자 즐겁게 3. 규슈가 있는 한 무너지지 않는 길은 겹겹이 세기의 공덕 더욱더 정의의 역사 만들어라. 동지의 눈동자가 빛나고 얼굴은 환희로 빛났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시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규슈에는 허세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던져버리고 투쟁해야 합니다. 2절 사행 가사를 선구 규슈 자 즐겁게로 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광선유포의 활동에는 생명의 환희가 있습니다. 제목을 부르고 신심에 힘쓸수록 더욱더 환희하게 되고 마음은 신바람이 납니다. 물론 괴로운 일도 분야한 일도 있겠지만 신심의 세계에는 그보다 몇 배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 학회 활동입니다. 비장함이 가득한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또 모두가 즐거움을 만끽하고 신심에 힘쓰기 위해 선지식인 동지의 연대와 창가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므로 괴로워하는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상하 관계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서로 이야기하면서 진심 어린 온정으로 감싸고 격려하는 것이 창가 가족입니다.
타인을 격려하면 자신이 강해지고 힘이 납니다. 타인을 감싸 안으면 자신의 경애가 넓어지고 커집니다. 불도수행과 학회 활동을 하는 까닭은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시켜 인생을 즐겁게 최고로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는 사람을 소생시키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사회를 활성화하는 풀뿌리 운동의 힘이 된다. 신이치가 다시 가사를 보았다. 3절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길은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창가 사제의 길입니다. 교주 여러분이 학회를 비방하는 승려들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하는지 나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인의 정법 정의를 관철한 단체는 학회입니다. 정의롭기 때문에 마가 여러 모습으로 다투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한 걸음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더욱더 기세 당당하게 우리 함께 창가의 정의의 역사를 만듭시다. 신이치는 규슈의 노래에 불의 나라 노래라는 곡명을 붙였다. 규슈의 벗이 곧바로 이 가사에 곡을 붙여 7월 24일 구마모토시 체육관에서 열린 구마모토 지부 결성 20주년을 기념하는 현 총회에서 발표했다. 예로부터 불의 나라라고 일컫던 구마모토에서 규슈 방면의 노래인 불의 나라 노래가 규슈 전체로 새로운 환희의 파동을 넓혀갔다. 7월 19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오카야마 문화회관에서 규슈 대표와 협의회를 마친 뒤 주고쿠의 노래를 태고했다. 오후 10시 전에 가사를 완성했다. 이 노래는 22일에 도토리현의 요나고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본부 간부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작곡도 서둘러야 했다. 신이치는 주고쿠 방면의 간부에게 전했다. 아직 세세한 부분은 더 수정하겠지만 이 가사로 작곡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주부의 노래를 작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일정에서는 주부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주부장이 그때 주부의 노래를 발표해 주시면 하고 요청한 터였다. 이튿날 20일 오후 신이치는 오카야마에서 도토리현의 요나고로 출발했다. 지금까지 일본 서부 연안 지역에서 본부 간부회를 연 적이 없었지만 신이치가 일부러 도토리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광포 제2장은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새로운 지역이 광선유포의 정식 무대에 등장하는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도토리에서도 폭풍우처럼 불어닥치는 종문의 박해 속에서 동지들은 어서에 씌어있는 그대로이다 라고 확신에 불타 활동에 힘썼다. 음지에서 묵묵히 계속 노고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간다. 이것이 신이치의 신념이었다.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있는 힘껏 격려한다. 여기에 불법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있고 학회가 발전하는 원동력도 있다. 오카야마역에서 요나고역까지 특급 열차를 타면 3시간이 채 안 걸린다. 신이치는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주고쿠의 노래 가사를 다시 읽고 태고하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이 노래를 광선유포의 정열이 샘솟는 힘찬 노래로 만들고 싶었다. 1절에 저 붉고 붉은 저 벗과 부분에서는 막 불타오르는 발랄한 주고쿠 동지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 사색을 거듭한 끝에 붉고 붉게 벗은 불타로 고쳤다. 2절 이행은 친구들의 였는데 그곳을 친구들과로 했다. 4절 마지막 부분도 역사 있다를 역사 빛난다로 고쳤다. 차창으로 실록이 우거진 산들이 보이고 다카시강의 맑은 물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넘실거렸다. 신이치는 몇 군데를 고치고 나서 나중에 이어서 합시다 라고 말하고 가사를 봉투에 넣었다. 동행하던 아내 미네코는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쉬지도 않고 작사하는 신이치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신이치의 건강이 좋지 않은 터였다. 하지만 신이치는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시고쿠의 노래를 만듭시다. 주고쿠에 이어 방문하는 시고쿠에서 시코쿠의 노래를 발표할 생각이었다. 신이치는 가까이에 앉은 부회장이자 시코쿠 총합장인 모리카와 가즈마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코쿠는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다. 가가와 고치에도 연수도량이 탄생하고
각 현에도 훌륭한 회관이 들어서고 있다.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새로운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일찍이 시고쿠에서는 사카모토 류마,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역사의 큰 무대로 뛰어나와 새로운 일본을 구축하는 힘이 되었지. 나는 광포제 2장을 이끌 새로운 주역도 시코쿠에서 나오리라고 확신하네. 시코쿠 여러분도 지금까지 종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 난관을 타고 넘으면 모두가 더 강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 힘을 길러 시대를 변혁해야 한다. 시코쿠 출신인 마사오카 시키는 고향 친구인 아키야마 사네유키에게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자네의 출범에 바람이여 불태면 불어라 파도여 칠 테면 쳐라 라고 시를 지어 선사했다. 시코쿠는 이런 기계로 나아가야 한다. 요나고까지 가는 열차 안에서 시코쿠의 노래 가사를 완성했다. 시니치 일행은 오후 4시 반에 요나고 문화회관에 도착했다. 시니치는 미네코와 함께 형 간부의 안내를 받으며 문화회관 구내를 둘러보았다. 농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곳에 이르자 나무마다 이름을 붙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시니치는 우 근이대 농나무, 좌 근이대 농나무, 마키쿠치 농나무, 도다 농나무 등으로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 나무 앞에 서자 현 간부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는 무명 농나무로 하겠습니다. 무명, 무관의 왕자라는 의미이지만 다음 회장이 회관을 방문했을 때 이름을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말이었지만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회장은 야마모토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그렇지 않은 학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니치는 광고의 미래를 전망할 때 마땅한 인재의 흐름을 완성하고 나면 일본의 창가학회 회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고 나 자신은 세계 광선유포와 평화를 위해 자유롭게 온 힘을 다해 뛰어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다. 시니치의 가슴에는 은사 도다 조세이가 고향 아스타무라의 바다를 바라보며 한 말이 메아리 쳤다. 자네는 세계 광선유포의 길을 열어라. 구상만큼은 내가 만들어 두겠다. 자네가 그 구상을 모두 실현하게 동양에 그리고 세계에 묘법의 불을 밝혀야 한다. 나를 대신해. 어서에는 해는 동에서 나오니 일본의 불법이 월지로 돌아갈 서상이니라. 어서 589쪽. 해는 광명이 달보다 뛰어나서 오오백세의 기나긴 어둠을 비출 서상이니라. 어서 589쪽라고 씌어있다. 신이치는 자신의 그 속마음을 학회 수뇌에게 몇 번이고 털어놓았다. 자신이 회장에서 물러나도 모두가 책임을 지고 일본의 광선유포를 총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신이치는 세계 광포라는 드넓은 하늘로 크게 비상할 날을 마음속에 그리며 일본의 조직을 반석같이 만들기 위해 심혈을 쏟아 각지를 돌았다. 신이치는 오후 5시 반부터 요나고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 현지 대표 200명과 함께 참석했다. 신이치가 새로운 주고쿠의 노래를 만들고 있음을 알리자 커다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직 작사 중이었지만 주고쿠 방면 간부에게 가사를 낭독하도록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이치가 감상을 묻자 어느 부인보원이 하이칼라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하이칼라라는 표현은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군요. 칭찬해 주시니 기쁩니다만 아직도 퇴고해야 합니다. 일단 곡도 완성했습니다. 주고쿠의 유지가 하룻밤 사이에 곡을 만들어 노래와 함께 녹음한 테이프를 보내왔다. 모두 함께 그 테이프를 들었다.